안녕하세요. 상크유저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쌤,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법 고민 때문에 댓글을 남깁니다. 영어를 방황하다가 제니스 그래머 수강하고 현재 이론 강의를 수강했네요. 혼자 복습 중인데 추후에 문법 문제집이 고민되어서요. 문법 문제집도 꼭 강의가 필요할까요? 프리패스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법 강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마 문법 이론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문법 포인트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를 풀고서 출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 이때는 강의를 보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법 이론을 듣고 문법 포인트도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 문법 문제도 비록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고 이해된다면 문법 강의를 듣지 마시고 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따라서 강의라는 거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된다면 독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풀어보고 틀려봐야지 우리가 약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생각엔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강의를 더 들으면 더 나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법 포인트들을 잘 모르신다면 듣기 추천하고요. 이런 거를 안다고 하면은 이제 직접 풀어보세요.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은 강의를 듣는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 강의는 참고할 뿐 결국은 자신이 직접 풀어보고 적용하고 그리고 틀려보기도 하고 출제 포인트 적어보셔가지고 나중에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덕효쌤 교재는 이게 문법 기본서여서 포인트가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문법 포인트도 지금 공부했다는 거고 뭔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문제 자체 구성이 약간 좀 난잡한 걸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교재가 제 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를 많이 추천합니다. 패스 실전 영문법 5. 시중 공무원 강사분들 문법 교재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케팅이 안 돼 있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반 이제 강사분들의 문법 교재는 풀면 풀수록 점점 섞여요. 가독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교재는 풀면 풀수록 남습니다. 이 교재 구성은 진도별 체크 112 부분과 랜덤형 예상 문제 444로 나뉩니다. 진도별 체크 111에서는 이론과 포인트가 빠진 거 없이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원별 문제입니다. 다 틀린 문제인데 그거를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죠. 근데 이 단원별 문제를 풀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 직접 적어보잖아요. 그럼 거의 다 기출 포인트입니다. 즉 단원별 문제를 보통 수험생분들이 잘 안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해당 파트가 답이니까.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파트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 포인트를 암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 수험생분들께서 단원별 문제를 풀면은 답이 뻔히 보이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랜덤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포인트를 단원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단원별 문제의 취지는 답을 맞추고 틀리고 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를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적용해 보시고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 직접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 랜덤 나오잖아요. 그 랜덤이 요 단원별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별 스티커 111은 이론과 포인트를 계속 반복해 보면서 단원별 문제를 적용을 하는 거죠. 추후에 랜덤형 예산 문제 444 교재는 이 파트는 랜덤 문제예요. 근데 랜덤 문제는 뭐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단순히 문제 풀이니까. 대신 랜덤 문제도 많이 틀리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풀고 나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그런데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 문법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섞이실 거예요.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암기가 돼 있어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면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각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진도별 시체크 111을 계속 복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랜덤 연습 문제 44를 만약에 1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 444는 한 45분 정도 문제를 풀고 출제 포인트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가 이제 섞이지 않기 위해서 진도별 시체크 111을 한 15분 동안은 앞에서부터 계속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 시점 영문법 5호에서 실제 시험에서 크게 벗어나는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저는 요 교재를 추천합니다.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진도별 해시체크 111을 먼저 2로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는 다음 회독 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2로는 이해 위주로 보시고요. 대신에 단원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포인트별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는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자, 이게 끝나면은 이제 2회독에서는 이제 랜덤형 예상 문제 444가 들어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한 45분 동안 섞인 문제를 풀면서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으시고요. 근데 랜덤 문제를 풀면은 이제 안 좋은 점은 문법이 제대로 안 잡히신 분들은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별 시체크 111을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법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포인트가. 이게 끝나면은 111은 계속 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111에 있는 단원별 문제랑 444에 있는 랜덤 문제를 계속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교재만 복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란, 문법 교재에서 좋은 교재란요, 많이 보면 볼수록 남는 교재가 좋은 것 같아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근데 많은 이제 시중의 문법 교재들은 보면 볼수록 많이 섞여요. 그래서 저는 패스 시절 영문법 5호를 추천하고요. 정확한 공부 방법은 유튜브에서 요 동영상 패스 시절 영문법 5호 활용법 요걸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계속 한번 볼게요. 포인트 교재를 구입해서 거기에 내용 추가하면서 단거나 하는 게 시험이 다가올수록 낫겠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포인트 교재들보다는 저는 요 패스 시점 영문법 5호에서 진도별 시체크 111이 빠진 부분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이 단원별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요. 포인트 교재와 문법 강의 교재는 한 선생님 통일해야 할 것 같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적은 걸 보니까 이론 배우셨고 문법 포인트도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원별로 직접 풀어보는 연습 해보시고요. 그리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으시고요. 추후에 랜덤 문제를 푸세요. 근데 참고로 랜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재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막 상담해보면은 막 어떤 선생님 몇백째 풀고 또 다른 선생님 몇백째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실제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추후에 풀게 되면요. 영어는 단원별이 아니라 유형별이 아니라 연도별 기출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20문제 섞인 거를 시행지별로 푸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푼다고 하면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문법을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한 해당 문법 출제 포인트가 한 8개에서 12개 정도 묻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거를 한 10년치 정도 모아놓잖아요. 그럼 한 100개 포인트 정도가 100개 이상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요 111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포인트를 여기서 찾아보고 단원별 문제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동사 suggest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suggest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이 진도별 시체크 111 가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포인트 교재 가셔가지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suggest 말고 많잖아요. 그걸 체크해야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문법 많이 틀린다. 랜덤을 좀 더 많이 풀어야겠다 해서 랜덤을 들어갑니다. 이론과 포인트가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안 된 수험생분들이 계속 랜덤 문법 문제를 많이 풀면은 뭐가 문제냐면
제대로 이론과 포인트 암기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문법이 섞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랜덤 문제는 많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기출을 풀어도 이게 다 랜덤이기 때문에 랜덤은 충분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론 포인트 단원별 연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 시점 연문법 5호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많은 수강생들이 써보고서 효과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